안녕하세요. 연세 이음정형외과의 정형외과 전문의 박민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중증외상센터의 1화에 이어서 2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기에서 감압수를요? 그걸로 뭐 어쩌시게 간다. 근데 이거는 그냥 뭐 망치랑 정 이걸로 하긴 하는 거는 이건 약간 좀 설정이 좀 과한 게 아닌가. 뭐 기본적으로 하려면 뭐 소독된 환경에서 뭐 뚫는 이제 이런 기구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걸로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는 하지는 않죠. 보통은 이제 수두방 들어가서 두 개는 이제 감압을 하는 거는 하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수술을 술기를 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거를 디시전 메이킹 하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아무런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어떤 CT나 MR 찍은 게 아니잖아요, 머리에. 그 없는 상태에서 환자만 보고 뭐 뇌압이 올라가서 지금 환자가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뚫어야겠다. 이 판단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못합니다. 이건 저는 못하고 이건 외상외과나 보통 신경외과에서 하죠. 예. 선생님, 지금 마취과 선생님 연락이 안 되세요. 아직도 안 받아? 오전 근무 연장이라 아직 시간 남았는데. 10분만 버티자. 10분만. 큰일 나죠. 이러면 안 됩니다. 뭐 텐민이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병원은 이게 당직 시간도 다 정해져 있고 이게 몇 시에 뭐 어디 콜을 갔다 그리고 전화를 안 받았다 또 3분 있다 콜을 또 했다 또 안 받았다 이거 다 기록이 됩니다. 간호 차팅들을 다 해서 콜을 안 받으면 그 안 받은 사람한테 사실 책임이 있는 거죠. 뭐 10분 이렇게 콜 깔아 뭉개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있다고 하면 이런 책임 소재가 갈 거예요. 이런 일은 뭐 설정상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 병원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찌르십니까? 초음파 하겠습니다. 그러다 완전 죽어. 아, 혈압도 안 잡히는데 막 찌르다가 동맥 찌르시면 어떡합니까? 하겠습니다. 양모 잘 봐. 오케이, 피석걸 보니까 제대로 들어갔네.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려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큰 우리 몸의 혈관을 잡아서 수액이나 혈액이나 이런 거를 보충을 쉽게 해주려는 용도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이 라인을 잡으면 이 라인의 압력을 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심정맥관을 잡아 놓으면 이 실제로 우리 몸에서 피가 얼마나 모자라는지 이런 압력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심정맥압이 낮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몸에서 피 소출량이 많고 혈액이 모자르다, 볼륨을 좀 줄 수 있는 이런 판단을 하는데 좋거든요. 그래서 뭐 쇼크나 이제 혈압이 떨어진 환자들 그리고 외상증 때문에 출혈이 많은 환자들은 중심정맥관 삽입하는 게 세 번째로 중요한 일이에요.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확보해야 되잖아. 숨은 조금만 못 쉬어도 죽으니까. 그리고 브리싱, 그 숨을 쉬는 용기를 확보해야 되고 서큘레이션을 확보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목에다가 중심정맥관을 삽입을 하는데 이거는 정맥에다가 삽입을 하거든요. 근데 바로 앞에 동맥이 있어요. 경동맥이. 경동맥 바로 옆에 경정맥이 있는데 우리가 동맥은 땅땅땅 뛰는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짚고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면 초음파 없이도 할 수 있고요.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사실 초음파를 보면 훨씬 더 쉽죠. 여기서 잘 보면 의사가 찌르고 나서 피 색깔 보고 아 정맥에 잘 들어갔네. 동맥하고 정맥은 피 색깔이 조금 달라요. 동맥은 좀 선홍색의 빨간 빛을 띠고 정맥은 약간 조금 어두운 색을 띠고 있어서 잘 들어가면 피 색깔이 다른 걸로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의사는 사실 초음파 없이도 할 수는 있는 시술입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하기엔 어려운 시술인가요? 이건 의사가 하게 돼 있어요. 의사가 하게. 그러니까 시술마다 뭐 어떤 라인을 잡는 것도 이런 말초정맥 잡는 거는 간호사 선생님도 할 수 있지만 동맥 피를 채취한다거나 아니면 중심정맥관을 삽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이런 시술 프로시저는 의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이런 필드에서도 다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좋은 데라는 소개해 주지. 마침 자리가 하나 비더라고. 외상외과 펠로우. 아, 제 담당 교수님께서 저 내년에 항문외과 펠로우 2년차 되는 줄 알고 계십니다. 근데 뭔 제가 개소리야. 네 인생인데 네 멋대로 못해?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같은 병원 내에서 이렇게 하면 사실 자기가 그러니까 배웠던 그 교수님한테 약간은 신뢰가 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게 보통 이제 의사 사회는 이런 이 교수님과 뭐 제자와 이런 약간 도제식의 이런 사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항문외과의 교수님을 모시고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2년차 때 이제 펠로우 2년차를 하는데 항문외과를 안 하고
이제 외상외과로 간다 이러면 주위의 선생님들이 좀 싫어할 수는 있죠. 근데 뭐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선택이고, 그러니까 주지훈 저기 배우 말 맞다나 뭐 네 인생인데 네가 막 못해? 뭐 사실 맞는 말인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녹록치 않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외상외과는 사실 이 로딩도 좀 세고 인기도 좀 없고 이게 퀄리티 오브 라이프 이게 이제 의사 사회에서도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길이긴 합니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다. 오늘은 그 중증외상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저도 이게 영상 만들려고 해서 보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정말 재밌고 약간의 과장과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 의료 현실을 잘 반영한 드라마가 아닌가, 그리고 재미도 충분히 있는 드라마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중증외상센터에 대해서 그냥 의사의 개인으로서의 그냥 관점을 좀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